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성현우입니다. 이번 영상은 가위 눌리고 지인을 만났는데 돌아가신 썰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이야기는 뭔가 입증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니까 이런 썰이 있구나 정도로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 영상은 조금 무거울 수도 있는 이야기다 보니까 이 영상에서 나오는 인물에 대한 비방이나 모욕의 댓글은 삭제할 수 있다는 점을 좀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그게 언제냐면요. 그게 2017년도예요. 근데 제가 이제 프로듀스 101 그 시즌2에 출연하고 이제 탈락하고 나서의 얘기인데,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연습생을 시작해서 고시원 그리고 반지하 옥탑방 이런 데에서만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제가 그때 그 집이 4층이었는데 처음으로 이제 4층 집으로 가게 된 거예요. 강남구 논현동 쪽이었는데 그 밑에 이제 중국집이 있어서 냄새가 엄청 올라오는 집이었고, 집 안에 이제 그냥 침대 딱 하나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 그 정도의 사이즈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그냥 저한테 어쨌든 지상이라는 점과 그냥 원룸을 들어갔다는 점이 뭔가 저한테 너무나도 뜻깊은 거예요. 그래서 와, 진짜 너무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이사를 하게 됐죠.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냥 집에 들어가면은 뭔가 기운 같은 게 솔직히 그렇게 막 좋지는 않았어요. 근데 제가 지금 사는 이 집은 진짜 되게 따뜻하다 해야 되나? 저 스스로도 뭔가 되게 마음이 따뜻해지고 되게 편안함이 느껴져요. 그리고 애초에 이 집을 딱 처음 왔을 때도 그냥 들어오자마자 저 이 집 바로 계약할게요 하고 들어온 집이거든요. 근데 그 집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근데 가격이 저렴한 점과 위치가 좋은 점, 딱 그거 하나만 보고 들어갔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어쨌든 처음 그런 집을 들어가니까 좀 잘 살고 싶었었거든요. 친구들한테도 뭔가 진짜 되게 어린 마음이었지만 나 막 논현동 산다 막 이런 거를 한 번쯤은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사를 갔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논현동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스스로 목숨을 끊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구간이에요. 뭐야 이거. 갑자기 너무 소름 돋는데? 제가 그때 이제 논현동 그 집에 살 때도 진짜 응급차가 엄청 많이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근데 사실 이제 논현동 가기 전에도 이미 그거에 대한 건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이 어쨌든 약간 화류계 쪽을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기도 엄청 세고 좀 그런 사건이 많이 발생한다 해서 제가 그 동네에 살 때 응급차가 진짜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걸 정말 많이 봤어요. 원룸 이런 데 막 들어가는 것도 진짜 많이 보고. 근데 이제 어느 날이었죠. 어느 날에 제가 이제 집이 원룸에 침대 하나만 딱 들어갈 수 있다 했잖아요. 근데 침대가 예를 들어서 이거라고 쳐요. 그러면 이 침대랑 창문이랑 붙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로 뒤에 창문인 거죠. 이 바로 뒤에 창문인데, 그날 제가 어떤 예능 프로그램을 보고 있었는데 제가 그 장면이 정확히 기억이 나는 게, 노홍철 선배님이 엄청 웃고 계시는 장면이었어요. 진짜 엄청 하하호호 하면서 막 웃고 있는 장면이었는데 제가 그 장면에서 딱 잠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때 갑자기 이제 여러분들이 가위 눌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가위가 눌리면 몸이 안 움직여요. 그냥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몸을 못 움직이는데 너무 무서우니까, 눈을 뜨기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제가 눈을 안 떴어요. 눈을 안 뜨고 있다가, 근데 제가 잠을 어떻게 들었냐면 창문 쪽을 바라보고 옆으로 이렇게 쪽잠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새우잠이라고 하죠. 근데 가위가 눌려가지고 이제 막 이러고 있는데 눈을 살짝 떴어요. 가위에 깨려고 막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에 힘 엄청 주면서 눈을 살짝 떴는데, 가위 눌려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눈을 뜨면 이게 사실 그렇게 잘 보이지 않아요. 가위가 눌렸을 때는. 저도 이제 가위를 그 집에 살 때 말고 이전에도 가위가 가끔 막 눌릴 때가 있었어요. 근데 눈을 뜨면 선명한 게 보이는 게 아니라 되게 엄청 흐릿하게 보여요. 그래서 그때도 눈을 딱 떴는데 되게 흐릿하게 이제 저희 집 커튼이 보인 거죠. 왜냐면 커튼 쪽을 방향으로 제가 새우잠을 자고 있었으니까 커튼을 바라보고 이제 눈을 딱 떴는데, 갑자기 그 안에서, 예를 들면 이게 제 침대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뒤에 그 커튼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커튼이에요. 그럼 제가 이쪽 방향을, 그 커튼 쪽을 바라보고 있다 했잖아요. 커튼 쪽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여기서 웬 엄청 큰 거미가 이 안쪽으로, 그러니까 전 커튼밖에 안 보이는데 안쪽으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엄청 빠르게 왔다 갔다 해요. 막 이렇게.
그래서 거미가 왜 저렇게 커 이제 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죠. 왜 저렇게 커 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침대랑 커튼이 이렇게 있으면 딱 여기까지 커튼이 닿았어요. 제 침대에 커튼이 이렇게 있으면 침대가 있고, 그럼 커튼이 여기에 이렇게 딱 닿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커튼을 딱 보고 있었는데 거미가 막 이렇게 하다가 좀 내려와요. 내려오는데 진짜 정말 너무 무서웠던 게, 이렇게 막 내려오다가 갑자기 커튼 사이로 뭐가 쑥 나오는데 빨간 손이 나오는 거예요. 빨간 매니큐어 칠한 손이. 근데 제가 살면서 귀신을 절대 믿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가위가 눌린 상태로 그 형태를 처음 본 거예요. 빨간 손만, 그 뭐 팔목이 있는 것도 아니고 빨간 손만 막 이렇게 하다가, 침대가 이렇게 있어요. 커튼 뒤에서 그 커튼 밑으로 이러고 갑자기 저한테 오는 거예요, 손이. 근데 그게 진짜 완전 빨간 매니큐어 칠한 손 있죠. 진짜 색깔이 완전 빨간색이에요. 그냥 완전 빨간색. 저한테 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걸 보고 보자마자 하고 눈을 바로 감았어요. 눈을 바로 감았는데 저는 지금도 이 얘기를 하면 너무 소름이 돋아. 왜냐면 저도 처음 봤어요. 뭐 귀신 애초에 믿지도 않고, 저는 막 점 보러 다니고 이런 것도 절대 안 하고요. 아무것도 믿지 않는 사람인데 제 눈에 직접 나타난 거잖아요. 그걸 보자마자 그냥 너무 놀라서 이렇게 했는데, 그 손이 갑자기 제 몸을 만지는데 그게 다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그냥 손을 이렇게 한번 해보면 알겠지만 그냥 이 촉감 그대로 똑같아요. 그냥 이렇게 설명하면서 느끼는 이 촉감이 똑같아요. 그래서 그 촉감이 갑자기 제 다리부터 천천히 올라오는 거예요. 천천히 올라오는데 제가 눈을 진짜 감고 너무 무서워서 하는데 목소리도 안 나와요. 어떤 말도 할 수 없어.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제가 엄지손가락이랑 엄지발가락에 힘을 진짜 막 주면서 깨려고 엄청 노력했어요. 그러다가 하는데 제가 딱 가위에서 딱 깨는 그 순간에 노래방 에코 사운드 있잖아요. 노래방 에코 사운드로 예쁘다 진짜 막 이렇게 울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위에서 딱 깨고, 너무 처음 그런 걸 경험해보니까 너무 무서워서 딱 깨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익숙한 웃음소리가 들리는 거야. 근데 그 웃음소리가 뭐였냐면요, 노홍철 선배님이 웃고 있는 장면에서 잠들었다 했잖아요. 똑같이 웃고 있는 거예요, 그 화면에서. 제가 어쨌든 잠이 들었던 상태였는데, 그럼 깼으면 그 화면이 다른 뭐 프로그램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이, 제가 좀 뭐 어느 정도 잠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프로그램이 다시 재방송을 해서 그 장면까지 올 때 동안 잠에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장면인 거예요. 똑같은 장면. 제가 그래서 그걸 보자마자 나 이 집에서 지금 나가야 된다 이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딱 핸드폰 하나 챙기고 그냥 그 잘 때 입었던 옷 그냥 그 상태 그대로 슬리퍼 하나 신고 바로 뛰어나갔어요. 계단도 4층이라 했잖아요. 근데 그 저희 집에 엘리베이터가 없었거든요. 계단도 막 두세 계단씩 막 뛰어내려갔어요. 막 뛰어내려갔는데 그때가 밤이었어요. 밤이었는데 이제 제가 친한 형한테 연락을 했어요. 형, 혹시 어디에요? 근데 그 형이 이제 가게 하는 형이었어요. 이제 술을 이제 파는 그런 음식점인 가게? 그래서 이제 제가 그 형한테 연락을 했죠. 형, 나 지금 너무 무서운데 나 형한테 가서 그냥 형 가게에서 밥 먹고 이렇게 술 마시면 안 되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형이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갔어요. 가가지고 평소와 다르지 않게 그냥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제 술을 마시고 하다가 도저히 집에 못 들어가겠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어떻게 집에 들어가, 무서워서. 그래서 친한 이제 친구한테 연락해가지고 나 너네 집에서 자도 되냐 해가지고 그 친구가 허락을 해줘서 그 형이랑 인사를 하고, 왜냐면 그 형은 이제 영업을 더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서 그 형이랑 인사를 하고 제가 이제 그 친구 집으로 갔어요. 그 친구 집으로 갔는데 이제 그 친구 집에서 자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되고 나서 이제 집을 들어갔어요. 집을 들어갔는데 제가 나온 그 상태 그대로더라고요. 그리고 TV도 켜져 있고 불도 켜져 있었어요. 왜냐면 제가 잠들 때 자려고 생각하고 잠든 게 아니라 그냥 TV를 보다가 진짜 무의식적으로 잠든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래서 TV도 켜져 있고 불도 켜져 있는 상황이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너무 무서우니까 이거 환기 좀 시키자 해가지고 창문을 열고 일단 집 청소를 막 했어요. 집 청소를 막 하고 좀 마음이 놓였어요. 그러고 이제 얼마 안 돼서 또 그 형이랑 이제 너무 좀 가깝게 지내던 형이어서 저도 좋아하고, 좀 반대로 그 형이 저를 엄청 좋아해 줬었어요. 항상 자기가 정말 중요한 사람들이 있을 때 저를 소개시켜주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그래서 얼마 안 돼서 이제 그 형한테 연락을 하려고 카톡을 열어가지고 이제 그 형 그 이름을 찾아가지고 딱 카톡을 하려고 하는데 푸사가 영정사진인 거예요. 그래서
누가 돌아가셨나? 왜냐면 카톡 그거를 열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프사를 눌러야 사진이 크게 보이지 되게 조그만하게 프로필 사진이 보여요. 그래서 아무렇지 않게 누가 돌아가셨나 해서 프로필을 열었는데, 왜냐면 제가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프로필을 눌렀는데 그 형인 거예요, 사진이.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그냥 무섭고 소름 돋고 이런 것보다 내가 지금 잘못 본 건가? 멍해지더라고요. 멍해졌는데 제가 그 사진을 보는데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절대 틀릴 리가 없어. 그래서 제가 그 보다가 그 형을 연결시켜준 사람한테 연락을 했어요. 혹시 이거 푸사가 이런데 이게 무슨 일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연락을 했는데 얼마 전에 돌아가셨다 이 얘기를 딱 듣는데 진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왜 돌아가셨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물놀이 사고였더라고요. 그래서 물놀이 하러 갔다가 사고가 나서 이제 좀 안 좋게 돌아가시다 보니까 주변에 부고장을 안 돌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완전 가까운 좀 몇몇 사람들만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픈 와중에 그냥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그날 가위 눌렸을 때 처음으로 그렇게 귀신을 보고 형한테 갔던 게 혹시라도 뭔가 안 좋은 기운이 갔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막 들면서 기분이 엄청 안 좋았어요. 괜히 엄청 막 마음도 안 좋고. 근데 물론 정말 우연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모든 상황들이 그냥 우연이다. 나한테 그렇게 가위가 눌리고 그런 일이 있었지만 제가 좋아했던 그 형한테도 뭔가 운명처럼 좀 그런 상황이었겠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래도 뭔가 괜히 기분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일을 겪고 바로 이제 형한테 이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그래서 제가 카톡으로 형, 물론 당연히 볼 수 없겠지만 카톡으로 그냥 형 너무 보고 싶다, 형 이렇게 된 것도 모르고 있었다, 내가 너무 한심하다, 내가 너무 바보 같다, 대충 이런 식으로 형한테 좀 카톡을 보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그 형이 정말 볼 수 있을지 없을지 그거는 정말 모르지만,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볼 수 있다면 형한테 너무 감사했다고 말하고 싶어요. 형이 항상 저를 너무 보고 싶어 해주는 마음과 항상 정말 따뜻하게 정말 친동생처럼 챙겨주는 그 마음 덕분에 되게 든든한 형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나날들을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가위 눌리고 지인 만났는데 돌아가신 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어쨌든 그 형한테 그런 마음을 잘 표현을 못했었는데, 어쨌든 이 영상을 볼 수 있을지 못 볼지는 정말 그 누구도, 어느 누구도, 그리고 이 세상도 모르는 일이겠지만 어쨌든 조금이라도 마음을 표현할 수 있게 돼서 그래도 마음이 좀 좋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제주도 썰에 대한 영상이 되게 많은 관심을 받게 되면서 구독자분들도 되게 많이 늘고, 그리고 그 다음 영상에서도 댓글에 막 썰 되게 잘 풀어주신다, 그리고 뭐 응원의 댓글 막 이런 게 요즘 되게 많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오늘 이 영상에서도 또한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또 이런 되게 미스테리하거나 재밌는 썰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으니까, 그리고 또 재밌는 컨텐츠들을 만들기 위해서 되게 많이 노력하고, 음악적으로도 되게 멋진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고 싶어서 음악 작업 또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의 저의 모습 진짜 정말 많이 기대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안녕.